안녕하십니까. DSB 연구실 석사과정 정기윤입니다. 금일 제가 PYSR에서 소개드릴 논문은 LLAVE, Large Language and Vision Embedding Models with Harness Weighted Contrastive Learning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오버뷰입니다. 본 연구는 라지 멀티모달 모델을 고효율과 고성능을 지닌 멀티모달 인베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 LLAV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하게는 파지티브 샘플과 구분이 어려운 하드 네거티브 샘플들이 학습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가하도록 하는 손실함수인 하드니스 웨이티드 컨트리스티브 로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LMM 기반 멀티모드 인베드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크로스 디바이스 네거티브 샘플링을 활용함으로써 더 많은 네거티브 샘플들을 활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한 방법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레이티드 워크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멀티모달 인베딩 모델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멀티모달 인베딩 모델 중 가장 기본적으로는 듀얼 인코더 기반의 클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립은 대표적인 멀티모달 인베딩 모델로 100만 단위 이미지 캡션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이 되었습니다. 이때 파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인포-NC 로스를 통해서 학습이 됩니다.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로 이루어진 프레임워크로 각 인코더에서 생성되는 인베딩을 동일한 피처 스페이스에 얼라인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립은 워낙 대표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글립입니다. 시글립은 클립 모델과 유사한 목적을 띠고 있지만 컨트리스티브 러닝의 손실함수 계산에 사용되는 소프트 연산을 시그모이드로 대체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시그모이드로 교체했을 땐 전역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시그모이드 특성상 더 적은 메모리만으로도 더 큰 배치 사이즈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점은 배치 사이즈가 작을 때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치 사이즈가 4와 같이 매우 작을 때는 소프트맥스 로스 계산을 위해서 전역적인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활용해도 메모리에 큰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치 사이즈가 12일 때 소프트맥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에 저장해야 될 데이터 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배치 사이즈는 3배가 커졌지만 저장해야 될 데이터 양은 9배가 된 것을 아래의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치 사이즈가 12인 건 전혀 큰 것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컨트리스티브 러닝에서는 수천 단위의 배치 사이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VRAM 사용량에 급격한 과부하가 올 수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로스를 사용할 때에도 총 12 곱하기 12개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GPU를 하나만 사용해서 학습을 할 경우 연산량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그 연산 결과를 저장해 놓아야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GPU를 사용할 때는 소프트맥스와 시그모이드 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지 텍스트 유사도를 계산할 때 여러 GPU를 이용하여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소프트맥스 계산을 위해서는 각 GPU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모든 정보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올 궤도 작업이 수행되어야 되며 이때 역시 메모리를 크게 요구하는 B by B 유사성 행렬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그모이드 펑션은 이러한 올 궤도 과정이 불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각 디바이스에 있는 페어를 계산하고 로스를 단순히 합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메모리 부하에 대한 걱정 없이 모든 페어에 대한 로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이렇게 로스들이 계산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각 디바이스 할당된 파지티브 페어들과 네거티브 페어들 간의 로스를 먼저 시그모이드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각 디바이스에 존재하는 네거티브 샘플들을 교환하고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이 완료되면 이전에 계산된 로스와 단순하게 서메이션을 하고 해당 디바이스에 있었던 정보들을 삭제하게 됩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모든 디바이스 간 교환과 로스 계산 그리고 서메이션이 완료되면 이러한 값을 최종 로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디바이스 간 정보를 교환하고 서메이션한 뒤 바로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시그모이드가 소프트맥스와는 달리 전역적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하나의 디바이스 기준 필요한 메모리 코스트는 B제곱에서 n분의 B제곱으로 줄어들고 로스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식처럼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이 이제 시글립에서 제안했던 방법론의 핵심이며 저희 연구실의 다른 이제 영상에 시글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해당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MM 기반 멀티모달 인베더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MM 기반 멀티모달 인베더는 기존 방법의 한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별도로 인베딩하는 듀얼 인코더 구조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결합된 데이터의 인베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쉘로우 퓨전을 수행함으로써 이미지 텍스트 간의 깊은 상호작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트럭션을 팔로잉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작업을 하나의 통일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범용성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방법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MM 기반 멀티모달 인베더인 VLM2 벡터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VLM2 벡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가장 먼저 기존의 VLM을 백본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라바나 파이 같은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스트럭션 팔로잉 형태로 입력을 구성해 인베딩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지 혹은 텍스트 입력했을 때 해당 데이터를 대표하는 인베딩은 마지막 토큰의 인베딩입니다. 이때 입력하는 인스트럭션 예시로는 이미지 토큰, 인스트럭션, 태스크 설명, 그리고 쿼리가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쿼리와 타겟은 텍스트 이미지 그리고 혹은 이미지 텍스트 등 이런 다양한 조합으로 혼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쿼리와 타겟을 각각 고정 차원 인베더로 인베딩한 다음에 인퍼런스 로스를 활용한 컨트리스트 러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VLM2 벡터는 멀티모달 인베더만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벤치마크 데이터셋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MMEB, 매시브 멀티모달 인베딩 벤치마크라 불리는 이 벤치마크는 4개의 메타 태스크, 클래시피케이션, VQA, 리트리벌, 그리고 비주얼 그라운딩 이로 이루어진 4개 메타 태스크에 관련된 총 36개의 데이터셋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메타 태스크에 맞게 쿼리가 입력되며 쿼리는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쿼리와 타겟은 다양한 조합으로 혼합이 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아래 있는 예시를 보시면 쿼리 이미지와 쿼리 텍스트가 모두 함께 존재하고 타겟은 텍스트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쿼리 텍스트, 쿼리 이미지, 타겟 텍스트, 타겟 이미지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쿼리는 텍스트만 존재하고 타겟 텍스트와 타겟 이미지가 존재하는 등 이렇게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멀티모달 인베더의 성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벤치마크인 MMEB는 본 연구의 제한 방법론에서도 중요한 데이터셋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기존 방법론들의 공통적인 한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트리스티브 러닝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파지티브 샘플과 하드 네거티브 샘플의 구분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기존 방법론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손실함수인 InfoNC는 학습에 매우 중요한 하드 네거티브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이지 네거티브가 모두 학습에 동일한 비율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InfoNC로 학습된 방법론은 하드 네거티브와 파지티브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파지티브와 하드 네거티브 그리고 이지 네거티브 간의 유사도 간의 차이를 이렇게 숫자로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포NC로 학습된 경우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선 397 데이터에서는 파지티브와 하드 네거티브 간의 유사도 차이가 0.06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도 0.09, 0.08 등 굉장히 낮은 정도의 유사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하드 네거티브와 파지티브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레프코코 아니면 선397 데이터셋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시각화한 자료를 보시면 이러한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본 연구의 제한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한 방법론의 연구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 방법론은 두 가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기존 멀티모델 인베딩 모델들은 인포NC를 사용함으로써 학습에 매우 중요한 하드 네거티브에 이지 네거티브와 동일한 정도의 반영 비율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한 방법론에서 처음으로 제안하는 하드니스 웨이티드 컨트리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하드 네거티브가 유발하는 손실의 정도를 동적으로 이지 네거티브보다 더욱 커지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계, LMM 기반의 인베딩 모델들은 더 큰 네거티브 페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분산 처리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개의 GPU 간의 GPU를 활용해서 컨트리스티브 러닝을 수행할 수 있는 크로스 디바이스 네거티브 샘플 게더링을 활용하여 더 큰 네거티브 페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드니스 웨이티드 컨트리스티브 러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론은 페어와이스 비교를 통한 확률적 선호도 모델링 방법인 브래들리, 테리 모델의 아이디어에서 차용을 했다고 저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기존 인포NC 로스의 네거티브 페어 부분에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가중치 텀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측 하단의 식을 보시면 원래는 인포NC 식의 이제 네거티브 페어 부분에 W, IJ로 이제 명명된 텀이 새롭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브래들리 테리 모델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임플멘테이션 가능하도록 바꾸기 위해서 본 프레임워크에서는 선호도 W는 리워드 모델인 R세타에 의해서 생성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파지티브 샘플과 네거티브 샘플이 유사할수록 더 높은 가중치를 가하는 R세타는 결과적으로는 일반적인 인베딩 모델인 R파이와 동작 방식이 동일하게 됩니다. 더욱 쉬운 임플멘테이션과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 R세타는 R파이와 동일한 모델이 사용되지만 학습이 되지 않도록 그레디언트는 끄는 상태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좌측 그림에 있는 리어드 모델 R세타는 결과적으로는 이 로스에서는 우측에 있는 이제 R세타 QITJ 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크로스 디바이스 네거티브 샘플 게더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조학습에서 네거티브 페어의 수가 모델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져 왔습니다. 그러나 LMM 기반 인베딩 모델의 경우 높은 메모리 사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배치 크기를 직접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저자들은 오픈클립과 시글립에서 영향을 받아서 크로스 디바이스 네거티브 샘플 게더링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디바이스 수 K만큼 네거티브 페어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각 디바이스에서 다른 디바이스의 샘플들을 수집하여 더 메모리를 명시적으로 키울 필요 없이 네거티브 페어의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LMM 기반 인베딩 모델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것을 본인들이 활용한다 라는 정도의 서술을 하였기 때문에 미리 한번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MMEB 메인 성능 비교 실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실험의 목적은
LLAVE가 기존 소타 인베딩 모델 대비 얼마나 성능 향상이 있는지, 얼마나 더 멀티모델 인베딩을 더 잘 생성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비교 대상은 클립과 시글립, VLM200, MMRET, 그리고 제한 방법론인 LLAVE가 있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이제 프레시전 앳 1을 사용하며 전체 평균, 각 태스크 평균을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실험 방법으로는 VLM2 100에서 제안했던 MMEB 벤치마크에 대한 성능을 리포트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테이블의 최하단에 있는 제한 방법론 LLAVE는 기존 방법론 대비 모든 태스크에서 고르게 성능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일한 파인 튜닝이 수행된 모델군인 Our Trained LMM Based Baselines보다도 더욱 높은 성능을 기록함으로써 단순히 파인 튜닝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LLAVE에서 제안하는 방법론들이 실제로 인베딩 성능에 주요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LLAVE 0.5 빌리언이 VLM2 100 4 빌리언보다 높은 성능을 갖고 있고, 또한 LLAVE 2 빌리언이 MMRET 7 빌리언보다 높은 성능을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적은 자원으로도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지티브와 이지 네거티브, 하드 네거티브 사이 유사도의 분포를 시각화했을 때 기존 인포 NC에 비해서 LLAVE의 방식을 사용했을 때 더욱 포지티브와 하드 네거티브가 잘 분리됨을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아래에 있는 표처럼 한 번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 페이지에서 한 번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지 인코더를 프리즈했을 때는 성능이 향상이 있었습니다. 저자들은 이를 기학습된 이미지 인코더는 이미 강한 일반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수의 데이터셋을 통해서 파인 튜닝하는 것보다는 프리즈하는 것이 더 성능이 좋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터를 프리즈했을 때는 성능이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미지 인코더를 프리즈하는 것과는 반대로 LMM을 인베더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프로젝션을 통한 리어댑테이션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크로스 디바이스 네거티브 샘플 게더링을 활용했을 때는 성능 향상에 큰 폭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네거티브 페어는 이제 대조학습 시 인베딩 성능 향상이 굉장히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드니스 웨이티드 컨트리스티브 러닝 활용 시 성능이 향상됩니다. 이를 통해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샘플 사이 유사도를 가중치로 가했을 때 학습 과정에서 하드 네거티브의 영향이 커지고 이 때문에 성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유사도를 스레시홀딩하여 이산적인 가중치를 가하는 포컬 인포 NC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하드니스 웨이티드 컨트리스티브 러닝이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연속적인 가중치가 더 성능 향상의 폭이 컸다는 점을 저자들은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 연구의 컨트리뷰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드니스 웨이티드 컨트리스티브 러닝 프레임워크를 제안함으로써 표준 인포 NC 손실을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첨단의 성능을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MMEB 벤치마크의 4가지 메타 태스크와 36가지 데이터셋에서 기존의 모든 소타 모델들을 뛰어넘는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성능이 일관되게 향상되는 확장성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제한된 프레임워크가 대규모 다중 모달 인베딩 모델 학습에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선호도 학습의 아이디어에서 차용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네거티브 페어의 유사도를 한 번 더 곱해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한 접근 방법에 비해서 과도하게 컨트리뷰션을 좀 이렇게
부풀리는 듯한 서술 방법을 사용한 것이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시글립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했지만 크로스 디버스 네거티브 샘플 게더링은 결국에는 소프트맥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시글립에서 지적했던 메모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